일본 7월 대지진 괴담과 실제 정보. 손주들의 여행 걱정.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까요? 섬은 요즘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요? 최근 뉴스나 인터넷에서 일본의 7월에 큰 지진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가 여름 휴가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지요? 혹시 정말 위험한 건 아닐까? 말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정보를 분별하는 지혜를 쌓아왔지 않습니까? 소문과 사실을 구분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걱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들과 현명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혹시 손주나 자녀가 할머니, 일본 여행 가도 될까요? 지진 온다던데?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본론 1. 7월 대지진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만화책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은 일본의 한 만화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타츠키료라는 작가가 1999년에 낸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에서 2025년 7월에 일본의 대지진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이 화제가 된 거죠. 만화책이라고?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가 과거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마쳤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점쟁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 그게 정말 맞았네라며 신기해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매우 자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큰 지진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 맞힐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올해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지진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은 전적으로 허위이며 잘못된 정보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전쟁 소문, 경제 위기 소문, 이런 것들이 떠돌면 사람들이 불안해했지만 결국 정확한 정보와 정부 발표를 통해 진실을 알 수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론 2. 그럼 최근 일본 지진 소식은 뭔가요? 실제로 작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괴담과는 별개로 최근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라는 곳에서 정말로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약 10일 동안 525회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땅이 흔들린 것이죠. 어머, 그럼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군발 지진이라고 부르며 도카라 열도는 원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설명합니다. 2021년과 2023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도카라의 법칙이라는 속설. 일본에서는 도카라 열도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다른 곳에서 큰 지진이 온다는 도카라의 법칙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마모토 대학교와 도쿄과학대학교 교수들은 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미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어릴 때도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거나 귀가 가려우면 누가 내 얘기를 한다는 속설이 있었잖아요. 재미있긴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아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론 3. 일본 정부가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어요. 난카이 대지진, 이건 진짜 대비하고 있어요. 괴담과는 완전히 별개로 일본 정부가 실제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지진이 있습니다. 바로 난카이 대지진입니다. 이는 일본 남부 해저에서 향후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80% 정도로 예측되는 진짜 위험한 지진이에요. 일본 정부는 이 지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피해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망자 최대 32만 3천 명, 건물 피해 약 238만 동, 피난자 수 최대 950만 명, 경제적 피해 약 220조 원. 무서운 숫자들이지만 중요한 건 일본이 이를 위해 수십 년째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 내진 설계 강화, 대피소 확충,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함께 대비하고 있어요. 한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쓰나미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피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론 사괴담과 진짜 정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부터 살펴보면 7월 대지진 이야기는 한 만화가의 개인적인 예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난카이 대지진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과학적 연구 데이터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측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7월 대지진은 작가가 꾼 꿈이나 직감에 의존하고 있지만 난카이 대지진은 지질학적 데이터와 과거 지진 발생 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구체성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괴담은 2025년 7월 5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는데 이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과학자들은 정확한 날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나올까요? 반면 난카이 대지진은 30년 내에 80% 확률이라는 통계적 접근을 사용합니다. 정부의 입장도 정반대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7월 대지진 예언을 허위 정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비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과학계의 반응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7월 예언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반박했지만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대응도 다릅니다. 7월 대지진 괴담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 없지만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본론 오손주들의 여행,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감정적 상황을 이해해봐요.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손주가 할머니, 친구들과 일본 여행 가기로 했는데 뉴스에서 지진 온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첫 번째 반응은 아마 안 돼. 위험해. 일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모님들이 위험하다,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원했잖아요. 현명한 대화법.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1단계 먼저 들어주기. 그렇구나.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구나. 그런데 지진 이야기 때문에 걱정되는구나. 2단계 정보를 함께 확인하기. 할머니도 그 이야기 들었어. 우리 함께 정확한 정보를 찾아볼까? 일본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같이 알아보자. 3단계 현실적 대안 제시하기. 지진 예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어. 하지만 일본은 원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니까 여행 전에 지진 대피 요령은 미리 알아두면 좋겠구나. 무조건 금지보다는 현명한 준비를.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준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안전한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여행자 보험 가입,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숙지, 현지 대사관 연락처 저장.
가족과의 연락 계획 세우기, 본론 유구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들, 가짜 정보의 확산. 요즘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빠르게 퍼져요.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정보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나? 정부나 전문 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인가? 과학적 근거가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어요. 공포 마케팅 주의하기. 때로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거나 조회수를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월에 일본 대지진이 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일부에서는 비상용품을 팔거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정부 기관, 전문 연구소, 공신력 있는 언론의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정확한 정보 찾기 소문보다는 공식 발표를 확인하기. 가족과 대화하기 걱정을 나누되 함께 해결책 찾기. 냉정함 유지하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기본 준비하기 실제 지진에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알아두기. 우리의 역할.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배운 침착함과 현실적 판단력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걱정스러운 소식을 가져올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구나, 함께 알아보자.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현명하게 대처하자. 무조건 무서워하기보다는 제대로 준비하자. 따뜻한 마무리 함께하면 두렵지 않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이 있고, 정부가 있고, 과학자들이 있고, 의료진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대지진 괴담은 그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동을 통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정보를 분별하는 법, 가족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묻고, 듣고, 함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과정을 나누는 것이죠. 손주가 다시 여행 이야기를 꺼낸다면, 이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움 대신 지혜를, 걱정 대신 사랑을, 혼란 대신 평안을 전해주는 것 말이에요. 걱정하되 지혜롭게, 사랑하되 현명하게. 우리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